오늘의 수업 주제, 극성과 무극성입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극성과 무극성은 앞에서 배웠던 분자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 그런 성질인데요. 이게 광각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분자의 구조를 배웠고 결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걸 수업할 준비가 다 되신 건데요. 극성과 무극성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좀 접하기 쉬운 성질이에요. 아이고, 종치네요.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섞이냐 안 섞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성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하나씩 보면서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 배우셨죠? 공유결합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원자와 수소원자가 결합해서 수소분자가 되는 이런 공유결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H와 H 사이에서는 공정한 결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H 상대가 H가 아니고 CL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H와 CL 사이에서는 당연히 하나 하고 공유결합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죠. 그렇지만 요 공유 전자쌍의 요 존재가 상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요 전자쌍은 공유이긴 하되 이 전자쌍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H가 아니고 CL 쪽으로 치우쳐요. 왜냐하면 CL이 전자쌍을 잡아끄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서 그거 배웠죠. 그런 능력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부르죠. CL의 전기 음성도가 H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전자쌍은 CL 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돼요. 완전히 다 가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만 완전히 다 가진 않습니다.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살짝 치우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얘를 부분 전하를 띈다고 표현합니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인데요. 그리스 글자예요. 소수점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네요. 뭐 마이너스 0.7, 플러스 0.7 이런 식의 그런 걸 이제 부분 전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 분자 안에 요 결합 안에 이렇게 전기음성 차이가 있어서 전자쌍이 치우쳐서 부분 전하가 생긴 상태의 결합을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 그리고 이렇게 분자 내에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존재하는 아이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해요. 극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쌍극자는 이제 이 쌍극자의 크기, 요것이 뭘 결정하냐면 극성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그 극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 계산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활동지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치우쳐 있다는 얘기고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좀 조금 잡아볼게요. 광각으로 하니까 너무 확 줄어들어 버리네요.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보셨던 것처럼 이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예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버리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결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나서 완전히 가버린 건 아니지만 부분 전하를 띠고 있는 HF나 HBr 같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F2처럼 여긴 같으니까 치우칠 게 없잖아요. 딱 가운데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게 없죠. 그래서 그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결합의 종류를 막 배우셨는데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거를 따로따로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직선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크면, 전기도 차이가 크면 치우쳐서 이온결합이 되고 중간쯤 되면 극성 공유결합, 별로 차이가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요걸 이제 요런 그림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전기음성도 차이, X축이 전기음성도 차이죠.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요 차이에 따라서 이 결합의 이온성과 결합의 공유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온성이 이렇게 50%가 넘는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는 전부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50이 안 되면 얘네는 공유결합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화학결합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따로따로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속선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의 가장 핵심은 전기음성도가 쥐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는 이제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극성 공유결합을 해서 극성 분자가 되고 무극성 공유결합을 해서 무극성 분자가 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용해성이 달라집니다. 즉 끼리끼리 녹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물과 에탄올에,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이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극성이기 때문에. 네, 극성끼리 잘 섞여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여기 옆에 있는 건 얘는 물이고 얘는 기름이거든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인다는 건 아시죠? 하나는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무극성이니까. 그럼 잘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만이 아니고 물질도 끼리끼리,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부분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갖다 대면 끌려오게 돼요. 예를 들어 요건 시범 실험으로 보실 건데요. 여기 지금 이제 극성 물질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마찰 전기로 대전을 시킨 풍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물질이 이렇게 휘어오는 거죠. 끌려오는 거예요.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옆에 있는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도 끌려오고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도 끌려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요 물 안에는 플러스 분과 마이너스 분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끌려간다는 거죠. 세 번째,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물론 기본은 뭐냐면 분자량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CH4하고 H2O 같은 경우에 이제 비슷하잖아요. 분자량이 16과 18로. 그런데 여기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 나죠. 훨씬 높잖아요. 얘네가. 왜냐? 얘는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거든요. 몸무게가 비슷해요.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할 때 극성인 아이들이 무극성인 아이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큽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O2와 HCl도 마찬가지. 여기는 무극성이고 여기는 극성이잖아요. 몸무게 비슷하지만 보시면 이쪽이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물질의 극성, 무극성을 극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치면 되냐? 일단 극성 결합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요. 분자 내 원자들 사이에서 어떤 결합이 있는지. 그게 극성 결합이냐? 그러니까 즉 전기음성도 사이가 나는 결합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걔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다. 그러면 다 극성 분자냐? 아니에요. 일단 얘로 갑시다. 그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분자의 형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만약에 대칭이냐?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또. 하지만 대칭이 아니면 드디어 극성 분자가 돼요. 따라서 어떤 물질이 극성을 띠려면, 극성 분자이려면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극성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건 물입니다. 이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부터 보자면 C하고 O 사이에는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왜냐면 C하고 O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있지, 산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래서 분명히 양쪽으로 이렇게 전자쌍이 끌립니다. 하지만 두 개가 양반대 방향으로 딱 같아서 상쇄돼 버리죠. 대칭 구조란 말이죠. 따라서 얘는 쌍극장 보면 답이 제로. 따라서 얘는 무극성입니다. 하지만 물은 어떠냐? 여기도 역시 O하고 H 사이니까 당연히 O하고 HC하고 비교하면 산소 쪽이 전기음성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끌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는 상쇄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가운데 방향으로 합력 생기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가운데 이 방향으로 합력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방향으로 극성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극성 분자예요. 물 분자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의 극성과 무극성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BF3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입니다. 왜냐하면 F 사이에 B가 있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좀 쉽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칭 비대칭 보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전하의 중심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전하의 중심. 플러스 언어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면 상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FF의 중심은 여기잖아요. 거기 B가 있죠. 그러면 상쇄돼요. 그래서 BF3는 무극성. 여기도 마찬가지. CCl4는 정사면체 구조죠. CL의 중심에 C가 있죠. 얘네의 중심에 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의 중심 일치. 따라서 무극성. 그에 비하면 얘는 CH3Cl이 되게 되면 얘네들 중심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고요. NH3 같은 경우에는 삼각 뿌리잖아요. HH의 중심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 삼각형에. 그리고 N은 떠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인 거죠. 네. 네, 이런 극성, 무극성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이렇게 생활 속에도 연관될 수 있어요. 떡볶이를 먹고 매우 매워요. 그러면 뭘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1. 물 2. 우유 3. 글쎄 뭘까요? 기타 등등. 답이 뭘까요? 힌트를 주자면 입이 매운 아이, 입이 맵게 만든 애가 캡사이신이고요. 캡사이신은 무극성 물질이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탄소화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